예,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법정 녹음과 관련해서요, 저희 의원실에서 시범 실시 평가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거나 또는 또 보좌관에 보냈다고 하고 이렇게 되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장님께서 확인해 보셔가지고 오늘 점심때까지 반드시 법정 녹음 시범 실시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장님, 시범 실시 평가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황제무역 사건이 터졌을 때 기자회견을 하셔가지고 법정 녹음을 전면 실시하겠다. 황제무역 사건으로 인한 법원의 그 신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정 녹음을 전면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범 실시 평가에 기초해서 그런 방침을 정하셨을 텐데 시범 실시 평가 자료를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으시고서 그렇게 전면 실시 계획을 발표하신 겁니까? 법정 녹음 시범 실시한 것의 종합 평가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어떤 형태로? 예, 어떤 정도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이 조서 대체형 법정 녹음이 있고 그냥 법정 진행 상황을 전면적으로 녹음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 후자는 조서 작성을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을 했다가 그 사건이 종결이 되면 바로 폐기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전면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가 신청하면 모든 사건에서 그 법정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겠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이 법정 녹음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꾸준히 대법원에서 해왔고, 그러면 그 법원의 그 시범 실시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는 제가 뭐 변호사님들이나 재판에 많이 참여했던 당사자들, 그리고 법원에서 법정 녹음 시범 실시를 담당했던 그 판사님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었고, 특히나 그 조서 대체, 재판 녹음의 조서 대체 이 부분이 너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재판 녹음 신청권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어떤 대책 평가 없이 갑자기 이렇게 황제무역 사건이 터지니까 이렇게 전면 실시하겠다. 그리고 그 계획을 보면은 그 계획을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거창하게 좀 돼 있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은 그 평가를 정확하게 안 하고서 좀 갑작스럽게 어떤 여론 무마형으로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한 거고요. 지금 바로 제가 시범 실시 평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게 2장짜리로 방금 제출하셨어요. 근데 이 자료는 이거는 법정 녹음 시범 실시에 대한 평가 자료가 아니라 평가 자료의 개요잖아요, 개요. 결과 정리. 이 2장짜리. 이 2장짜리 이런 자료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시범 실시가 정확하게 됐고, 시범 실시 경과가 어떻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이 뭐며,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어떻게 바꿔야 이 법정 녹음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차처장님께서는 그 시범 실시 평가 자료도 직접 보고 정확하게 읽어보지도 않으셨다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그 법정 녹음에 대한 향후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자, 법정 녹음 시범 실시 평가 자료 원문을 그대로 보내주시고요. 그러니까 가공된 거, 편집된 자료, 이렇게 2장짜리로 편집된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요. 원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녹음의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장단점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범 실시가 이미 한 2년 정도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출이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문 공개 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업무 현황을 보면은 이 업무 현황 40페이지를 보면은 판결서 공개제도 시행해가지고
2013년 1월 1일부터 형사형법 개정에 따라서 형사판결서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처장님께서도 이 설명하실 때 잘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려고 해보면은 어떤 검색어만으로는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됩니다. 사건명, 당사자명을 입력을 해야만 공개가 되거든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이 업무 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달리 형사판결서가 누구든지 모두에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형사 판결은 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그 기소가 됐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고 피해자 정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그 비실명화 처리를 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민사판결 공개는 임의어 검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판결은 민사판결을 그렇게 공개한다고 해서 형사판결도 그렇게 할지는 여전히 저희는 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견해서 말씀드리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무죄 공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공시하는 것은 당사자가 희망을 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그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자꾸 무죄 공시를 하시라고 해도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가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가 숨기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한계들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제대로 시행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정상 아닌가요? 지금 이 법원 업무 현황에는 마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사판결서를 공개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형사판결 공개는 지금 임의어 검색이 안 된다 뿐이지 거기에 조건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폭력행위 이렇게 하면 그 폭력행위 관련 사건이 다 뜨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 임의어 검색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건명과 당사자명을 입력해야만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형사소송법 59조의 3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은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러면은 사건 당사자, 사건 번호를 모르고 사건명을 당사자 이름을 모르는 이 제3자도 판결문을 정확하게 제대로 검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임의 검색이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 검색이 불가능하면 이것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취지하고 반하는 것이죠. 법에 일부 목적 제한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상하지 못한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모아가지고 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들이 실제 있고 그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형사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에는 노철래 의원님. 예.